우리가 정영근 의원을 다루게 된 게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이라서 다루게 된 건데 그쵸. 한동훈 후보 이야기는 안 하고 정영근 전 의원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한동훈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됐는지, 그래서 두 사람이 인연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한 후보 장인어른이 예전에 그 진영구 변호사라고 뭐 우리 세대는 다 아는 그분하고 이제 검사니까 연결고리가 작동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실제로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영근 전 의원이 이제 공안부 검사 출신이고 안기부 출신이다. 그리고 진영구 변호사란 분도 검사 시절에 뭐 대검 공안부장 이런 걸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두 분이 뭐 사법시험 11기, 11회, 12회 이런 식으로 되게 그 횟수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인연 때문에 아마 그 인연을 타고 한동훈 후보에게 연결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약간 본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걸 생각하고, 뭐냐면은 이 아까 제가 김기춘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 김기춘이 왜 중요하냐면은 김기춘의 삶을 보면은 정영근의 삶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영근의 삶을 보면은 한동훈의 삶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죠. 네, 뭐냐면은 김기춘 하면 우리가 뭐냐면은 김기춘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중앙정보부에서, 그때는 중정이었죠. 중정에서 대공수사국장 이런 걸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영근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안기부에서 대공수사국장, 뭐 안기부 차장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일을 했던 어떤 경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김기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화 시대가 와도 김영삼과 고향이 통영 장목면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경남고등학교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항맥을 이용해서 정치권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존을 하죠. 정영근도 보면은 경남고 출신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김기춘과 굉장히 많이 인맥이 얽혀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뭔가 그 당시에는 공안 검사의 시대였고 지금은 특수부 검사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정치 개입 많이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공안 검사들이 정치 개입을 많이 했고 약간 이런 특성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얘기하면 검사의 어떤 특성들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존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검사 인맥 때문에 정영근과 그리고 진영구 변호사 그 한동훈의 장인 이것에 인연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연결고리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저는 농객 조갑죄가 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갑죄가 어느 대목에서 등장하냐면은 정영근 의원이 이제 안기부에서 되게 큰 사고를 치고 그만둡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야당인 민주당 계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문건을 하나 이제 언론사에 제공해서 폭로한 게 있는데, 당시 그 제공한 사람이 건노갑 전 의원이고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김영삼 정부가 지방 선거를 연기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분위기가 김영삼 정부 쪽에 너무 좋지 않고 여당이 패할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문건을 이제 폭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래서 김영삼 정부나 여당 쪽에서 이 지방선거를 조금씩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런 문건이 폭로가 됐고, 그럼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라고 해서 보니까 그게 정영근이 작성했다 라고 안기부 1차장이었던 정영근이 작성했다라고 지목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에 줄줄이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정영근도 옷을 벗는데 그해 2월에 옷을 벗었다고 하면은 바로 신한국당에 입당한 게 8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정치인으로 정영근이 변신을 합니다. 근데 이 변신을 할 때 보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정영근이 되게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데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조갑재 기자와 월간조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2월에 퇴직을 하고 3월에 바로 조갑재랑 정영근이 인터뷰를 해요. 하면서 조갑재가 정영근을 뭐라고 캐릭터화하냐면은 음지의 전사 라고 캐릭터를 하면서 그 정영근이 그 안기부 시절에 수사했던 것 중에 1992년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규모로 남한의 간첩들이 포진을 해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주당 김대중에게까지 선을 대려고 했다라는 이런 식의 야마를 가진 내용인데, 그러면서 김대중 그 총재가 당시에 그 선거에서 대선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갑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영근 의원이 그 당시에 정영근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국내 친북 세력이 4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 뭐 교육, 문화, 언론계 친북 세력 8,500명이 뭐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꺼내면서 막 사회적으로 막 화제가 되고, 그 당시에 월간조선이 진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봐요. 지금 조갑제 농객 같은 경우에 지금 조갑제 기자가 그 한동훈 캠프 개소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근접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이런 연결고리까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서 이게 사실 그런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바로 같은 이런 세계관, 검사들의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들으면서 약간 조갑재 씨가 지금 이제 약간 좀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내란을 심판하고 이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한편에서는 또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 이런 이제 약간 중도 보수 쪽 인사들을 지지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적 같습니다. 네네. 그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조갑재 전 기자가 이제 한동훈과 어떤 정영근을 직접적으로 연결했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찾자면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경에 깔린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 뭐 계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어떤 국내 뭐 정세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공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정확할 좋은 것 지적인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하튼 그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영입하는 거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고, 한동훈 후보 본인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게 맞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데 네. 혹시 그런 속사정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확인을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구 전 검사장, 진영구 변호사하고 이제 장인어른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되게 엄청 술을 되게 좋아하고 괄괄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온로비 사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또 같이 엮여서 특검의 첫 수사 대상이 됐던 사건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 진영구 전 검사장이 대검 공안부장이었는데 기자들이랑 폭탄주를 마시다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파업 유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실언을 한 거죠. 그래서 불거지게 된 거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그런 폭탄주, 뭐 마초 스타일, 막 괄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이제 뭐 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괄괄한 장인어른이 뭐 정영근 전 의원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거절 못하고 좀 받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추론이고 사실 저도 좀 그렇게 네.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진영구 의원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네. 온로비 사건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기자 막내였는데 사회부 네. 막내 있을 때인데요. 진영구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책이 대검 공안 차장이었나요? 공안부장이 네. 그걸 실토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온로비 사건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 신동아 그룹 회장 부인 뭐 이땡자 씨였을까, 이름이 이땡 뭐 자씨인데, 그분이 온로비를 시도한 게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이었다는 거죠. 예.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렇게도 연결이 됐고 저렇게도 연결이 되더라고. 나도 예.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참 그때가 그때 보면은 그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시절을 지내온 어떤 우리가 이런 야만의 시절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 야만의 시절에 한복판에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넘겨짚음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정영근 폭탄이 일단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지금도 한동훈 후보는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럼 너 잘했냐 못했냐 하는데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후원회장 선거 아니고 그냥 나는 그의 신망이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유경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만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표심을 잡는데 실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을 자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표심을 잡기 위한 실리적 선택이냐?
라고 봤을 때는 지금 근데 뭐 그렇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영근 의원이란 존재가 일단 그 지역 부산 북구 여기서 이제 의원 생활을 좀 했고 오래전에 했으니까 거기서 약간 뭐 지지 기반도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걸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정영근 의원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게 마지막까지 한 게 2008년이거든요. 그 20년 전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거는 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영근 선배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영근 선배 후원회장께서는 개헌과 탄핵 이후에 저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해온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약간 의외고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한동훈이 개헌과 탄핵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길래 그게 정영근하고 공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영근 의원 유튜브 방송 나와서 우리 국장께서 기사도 쓰셨지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빵빵 터졌습니다. 네, 무슨 폭동이 일어났냐?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뭐 한동훈 보고 평가하기로는 민주당이 파견한 분대장처럼 군다. 뭐 이렇게 완전 평가절하를 해놨는데 이런 정영근과 한동훈이 개헌과 탄핵에 대한 생각이 공명했다? 그러면 진짜 묻고 싶은 거죠. 한동훈, 당신은 개헌과 탄핵에 대해 정말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뭐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좀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좀 지지율 차이가 좀 지지만 지금 3자 구도로 사실 이 3자 구도로 치러지면 보수 후보가 지는 국면이 거의 뭐 그렇죠. 지금 구도는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구도를 생각하면 보수 단일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수 단일화를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어쨌든 윤어근이라는 세력을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탄핵을 추진한 사람이고 배신자 이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정영근이라는 사람을 굳이 보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건 아주 정치공학적 생각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게 아마 저기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한동훈 후보가 출마했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아 이렇게 쓰면 벌써 난리 났죠. 이게 뭐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비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 늘 이렇거든요. 뭐 예컨대 당원 게시판 문제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결국 빼박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의 합법 중에 하나가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누가 A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은 B가 더 문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지금 A라는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야. 라고 막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데 이번에도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 그것도 뭐 고문으로 인권 침해를 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하다 정영근 후보 얘기하다 막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이 논란의 인물 정영근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는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뭐 건강상 이유라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사실 뭐 건강상 이유 이상은 저도 뭐 이렇게 특별히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사실상 저거 뭐 그냥 후원회장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아니 개소식에 후원회장이 안 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상하지 진짜. 예, 선거에서 후원회장을 되게 고심해서 모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자산을 자기가 좀 어떻게 보면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좀 그런 어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예우의 의미도 있는 거고 뭐 신뢰도 인맥, 정치적 위상 이런 거를 다 고려한 자리인데 뭐 근데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이제 캠프에서는 후원회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분의 영향력을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고 그분의 영향력을 활용할 심산이었다면 나는 왜 한동훈을 후원하는지 그 메시지를 끌어냈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뭐 불과 며칠 전에 수락했는데 그 사이에 건강상 이유 물론 뭐 건강이라는 건 뭐 개인적인 뭐 문제고 뭐 앞을 알 수 없는 거지만 후원회장직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한 핵심이 몰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것 때문에 심란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원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특정될 것 같지만 그리고 한지아 의원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논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MBC 라디오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도 딱히 들을 기회는 없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영근 전 의원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딱 네. 이제 뭐 좀 약간 질문들이 그러니까 많지만 좀 이제 압축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네. 하나만 더 하면 여하튼 부산 북구갑에서 정영근 의원이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정영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입니까? 우호적이냐?
우호적이라면 사실 그거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캠프 개소식에 왔어야죠. 그렇죠. 캠프 개소식에 안 온 거 뭐 안 불렀는지 본인이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얘기해야 될 사람인데 박민식 후보만 지금 신난 거예요. 한동훈이 정영근을 모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표밭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만 지금 신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사실 캠프에서도 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게 실책이었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후원회장에서 내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개소식에도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북구갑의 민심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국부시장 식당에 가보면 아직도 뭐죠 식당에 그런 정영근 국회의원 기념시계가 걸려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국회의원이 선거 이제 시계 준 거 그냥 잊어버리고 걸어놓는 분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께도 너무 옛날 분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이제 젊은 층에 이게 소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뭐 근데 다만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좀 어쨌든 팬덤이 좀 강력하니까 뭐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금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19분 만에 뭐 마감 그러니까 오류도 났지만 19분 만에 마감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한도 다 채웠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후원회장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인물 해보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근데 이게 제가 정영근 의원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인물 해보니까 이런 점도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영근 의원이 그 공천 탈락한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게 의료민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예상과 달리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고 그때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완성되지 않은 보건의료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때는 좀 놀랬고 야,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어. 이런 게 있었고요.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내가 정영근을 그리워하다니 해서 예, 그 정영근 의원 이후에 그 이사장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니까 당시 이제 울산대 교수였던 분이 칼럼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비판을 하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짧게 짚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다 여쭙겠는데요. 여하튼 정영근 후원회장이 한동훈 후보한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저는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별로 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뭐 명백한 실이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 뭐 모습도 안 보여주는데 그럼 득이 되면 빨리 보여줘야죠. 보고 싶어요 진짜 무슨 얘기 하는지. 네. 자, 어쨌든 정영근을 등에 업은 한동훈, 뭐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소속은 김영춘 전 의원이 있죠.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가 전적으로 밀고 있는 뭐 박민식 지금 후보 이런 이제 부산 북구갑의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유권자들이 어떤 정답으로 풀어낼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